29번 문제.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저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식이 약간 변형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변형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미분계수가 눈에 보이잖아? 이 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근데 분모에 x-1 보이잖아요. 분자에 마이너스 fx가 있지만 어쨌든 fx의 항이 보이긴 하잖아.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면 이거 반대보인 플러스 이 뒤에 f1이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없던 게 생겼으니 그만큼을 다시 빼는 거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남은 거는 짝을 짓는 방법이죠. 어떻게 짝을 지어서 놓을 건지. 짝은 당연히 x-1이라는 분모를 하나를 두고 얘랑 이제 짝이 돼야 되겠죠. 그래요? 얘랑 이렇게 짝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짝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짝이 져지게끔 문제를 만들었겠지. 짝이 안 져지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 짝이 지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처리만 하면 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자, 얘네들이 얘네들이 짝짓게 되면 얘는 잘 보시면 f1이 서로 겹쳐요. f1을 바깥으로 뺍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x제곱. 여기 남은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남겠죠. 됐니?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내고 리미트를 분배한 상태에서 x가 1로 갈 때 x-1분의 음수 뺀 거다? 그럼 fx 양수가 나올 테고 이거 음수 빼게 되면 마이너스 f1이 남을 테고 그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고 이거는 미분계수 아니죠? 미분계수는 이런 모양일 때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이건 이 모양이 안 맞잖아 지금. 그럼 x에 1 집어넣었더니 분모 0, x에 1 집어넣으면 분자도 0, 0분의 0꼴이 극한값이에요.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값은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남았고 얘는 이 자체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였으니까 f'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남은 계산 f1의 값은 5 여기다 1 집어넣으면 극한값은 2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2 12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f'0은 2고 저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미분 어느 정도 배우셨으니까 원풀이도 보여드리고 이제 편미분이라는 좀 가벼운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징그럽게 왜 그러지? 자, 첫 번째 풀이는 이제 정석적 풀이인데 사실 F0은 필요하면 구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F'0 정의들 해보면 리미트 h가 물론 얘를 쓸 때 이걸 써도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0분의 fx-f0 이걸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린 이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f 안에 가로가 두 개 덧셈되게 나오는 식이 필요한 거야. 그치? 이거는 근데 f 안에서 가로 안에서 덧셈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거를 이 문제에 적용하려면 이 식이 필요할 것 같죠.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가로 안에 이렇게 두 개 항이 덧셈되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f0 얘를 쓰게 되면 이게 2이라는 뜻이니까요. 이 조건 여기 맞춥니다. x를 0, y를 h로 보시면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걸 쪼개는 겁니다. f0 플러스 fh 그 다음에 이걸 계산했으니까 이 뒤에 마이너스 f0 이게 2 얘랑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얘가 2가 된다. 이렇습니다. 됐나요? 남은 건 f'2를 구하는 거죠. f'1 정의를 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이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게 필요할 테고 이것도 저기 나온 것처럼 적골에 맞춰주면 h분의 이거 두 개 쪼개줘 f1 플러스 fh 이 문제에서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만 저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f1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 얘가 결론은 문제에서 원했던 f'1인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똑같이. 그러면 f'0과 f'1이 지금 값이 같은 건가요? 네, 이 문제는 같네요, 값이. 이 정답은 2가 된다. f0은 어떻게, 1번은 차라리 필요 없는데, 혹시나, 이제, f0은 어떻게 구하죠? x의 0, y의 0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x의 0, y의 0. 그럼 좌변은 f0. 우변은 f0 플러스 f0. 하나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고 f0의 값은 0.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필요했던 건데 사실 어차피 앞뒤로 이렇게 지워질 거라 이 문제에서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편미분이라는 걸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는 뭐 교육과정 안에 없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은 지금 한 것처럼 푸셔야 되고 이게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푸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푸냐면 첫 번째 여러분 저번에 미분하는 거 배웠죠? 도함수 하는 거. 일단 이 식을 x가 아닌 y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y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y값에 0을 대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함수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저 식 fx 더하기 y를 fx 플러스 y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식을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죠. y가 문자인 거예요. 그럼 결론 x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 지금 y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식인 거죠. x가 숫자지만 y가 문자니까 y 플러스 x는 하나의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봐야 되겠으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다가 프라임 기호 붙이시면 돼요. 얘도 프라임 기호 붙이고 얘도 프라임 기호 붙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fx는 지금 이 식 처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구조에서 fx는 상수인 거 이해됩니까? y가 문자잖아. x는 지금은 당장은 숫자 취급당하는 거야. 약속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x가 숫자 취급당한 거니까 f라는 관계식에 숫자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럼 이건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숫자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0 된다고 그랬지.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럼 이 식은 뭐라 써야 되냐면 f 프라임 x 플러스 y로 나오고 얘는 상수 0이 됐으니까 0 더하기는 필요 없어서 생략하고 얘는 y에 대한 관계식이 남겠죠? 이렇게 미분하는 관계식이. 이게 1번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2번은 이 y 대신에 이제 0 대입하면 돼. y에다 0 대입한다? 그럼 f 프라임 x 도함수가 나온 거죠.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는 y 0 대입해요. f 프라임 0과 같다. 따라서 f 프라임 x는 여기 있네요. 2. 무슨 말이죠? 이 함수 f의 도함수는 x에 관계없이 늘 답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편미는 푸는 거고 그러면 밑에 22번 있죠? 여기 22번. 22번을 뭐 편미분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뭐 하시라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f 일단 y가 포함되는 관계식은 일단 쓰시고 이걸 미분하시고 f 이거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는 거죠? 근데 fx는 아까 말한 대로 당장은 숫자로 취급당해서 숫자를 미분하게 되면 상수가 돼서 쟤는 없어질 테고 얘 미분하게 되면 뭐 이 식이 뭔지 몰라서 미분을 쓰라는 게 아니고 미분한 관계식처럼 보이게 쓰라는 얘기죠. 이해 잘 보세요. 잘 봐야 돼. 3 숫자지. x는 숫자야 문자야. 지금은 숫자야. y는 숫자야 문자예요.
얘가 문자예요. y에 대한 몇 차죠? 1차야.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한 1차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남는다. 맞아요? 플러스 3x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y에다 0 대입한다. 그럼 f'x는 이 프라임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0 대입하면 f'0 플러스 y에 0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써야 돼. y가 없으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f'x는 3x 플러스 f'0 1이 된다.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3a를 대입해라. f'3a 3a를 대입해라. 9a 더하기 1 그게 얼마더라? 마이너스 8이더라. 넘어가면 9a는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잘 맞추셨나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편하게 뭐 이거 선생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지. 또 연습 몇 번 해보면 아마 이런 정도의 문제는 금방.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뜻은 달리 말하면 x값 1에서도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x값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첫 번째 x값 1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x 이퀄 0에 x 이퀄 1에서 연속. 두 번째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다. 이게 성립해야 되겠네요. 연속하다? 모든 함수의 연속인데 어차피 이거 2차 함수예요. 항상 연속하죠. 얘도 3차 함수죠. 항상 다음 함수는 늘 연속합니다. 그럼 x보다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각각 둘 다 연속해. 결론은 근데 1에서 둘이 찢어지고 그래프가 나눠지기 때문에 결론은 x값 1에서만 연속이면 저 그래프는 항상 연속이겠죠.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서로 같은 함수값 갖는 거죠. 이걸 함수 위에 거를 gx로 하고 아래 거를 hx라고 합시다. 그럼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여기는 지금 찢어지고 있는 범위 1을 집어넣으나 아래 있는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나 걔네는 어쨌든 같은 곳으로 모여야 되니까 네, 같더라. 위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아래 1 집어넣으면 1. 두 번째, 함수 fx를 미분하는 식이 필요해요.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윗식은 윗식대로, 아래식은 아래식대로 각각 미분합니다. 그럼 g'x, 우리가 미분한 거 배웠잖아. 이건 몰랐을 때는 어려웠지만 알면 쉽다고 그랬죠? 이거 미분하게 되면 2ax 플러스 b, 아래 거 미분하게 되면 h'x는 3x제곱, 이 정도는 이제 미분할 수 있죠? 그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게 x값 1에서 1의 왼쪽의 미분계수와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결론은 x값 1을 집어넣었던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은 이게 1보다 큰 쪽이니까 이게 우미분계수고 얘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가 좌미분계수겠죠. 그럼 x1을 여기다 집어넣나? 여기다 집어넣나? 똑같은 접선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대입하면 서로 같아지겠네요. 그럼 여기서는 x에 1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3. 얘네들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만 하면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1. 2a 플러스 b는 3. 위에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a, 아래에서 위를 빼면 2. a값 2 집어넣으면 b값은 마이너스 1. a, b를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근데 f2를 구하랍니다. 근데 2는 어쨌든 x값이 1보다 큰 값이잖아. 그럼 위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지. 근데 윗식이 지금 a값이 2였고 b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로 윗식이 나오는데 f2는 저기다가 2를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2, 4, 8, 마이너스 2, 6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11번. 다음 함수에 대하여 f'a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을 구하랍니다. 이거 다 전개하면 3차식이 나오죠? 방법은 두 가지야. 이거를 다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든지 아니면 곱의 미분을 세 개 곱이니까 세 개 곱의 미분을 쓰든지. 무슨 굳이 추천하자면 얘는 그냥 곱의 미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워낙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워낙 단순해서. 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1이 되고요. 2x-1을 미분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세 개 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쟤를 미분하게 되면
순서대로 앞에 거 미분, 가운데 미분, 끝에 거 미분. 이런 식이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 붙이는 거잖아.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붙여요.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2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끝에 거 미분 마이너스 2 나머지 두 개 붙이면 돼요. 이렇게. 거기다가 a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a 집으면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얘가 0되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됐니? 모을 것은 모아야 되는데 따로 모을 건 없어요. 그냥 전개해야 됩니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2a 플러스 8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그럼 여기 4a 제곱 4a 제곱 4a 제곱 12a 제곱 넘어와서 이렇게 되고 8a 6a 2a 16a 넘어가면 마이너스 16a 여기 3 상수항이 3밖에 없죠 지금은. 네 이렇게 돼요. 자, 이 실수 A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쉽지 않죠? 네. 인수분해 쉽지 않아요. 뭐 방법이 없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대요. 혹시 예전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해, 알파,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근의 합이라는 뜻은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합을 말하는 거야. 얘는 두 근을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근, 모든 근의 곱을 말하고, 얘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값이 두 개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a값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 a의 합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혹시 선생님 근데 이게 실수란 말이 좀 걸리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허수일 수도, 이 근이 실근이 아니고 허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데 판별식을 써보면 당연히 양인 걸 알 수 있는데, 혹시나 그렇다더라도 생각해 봐야 될 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데 A값이 두 개 다 실수이거나 아니면 근이 겹치는 중근이거나 아니면 둘 다 실근이 아닌 케이스야. 근데 문제 구조상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지.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란 얘기죠. 근데 좀 모양이 중근은 아니잖아. 결론은 남은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죠. 실근이니까, 두 근이 모두 다 실수이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직접 써도 상관없고, 허근이어도 상관없는데, 저 실수란 말 때문에 혹시 헷갈리셔도, 지금 문제 구조상, 이 방정식은 두 실근일 수밖에 없고, 두 실근을 더한 값은 근과 계수에 풀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문제요?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걸 배운 적 있죠?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잠깐 또 소개를 해야 되죠. 고1 때 나머지 정리 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어떤 주어되는 관계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그때 남아있는 나머지 하다 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f 알파 값이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그리고 만약 나머지가 안 나누면 그때는 나머지 정리가 아닌 인수 정리라는 말을 썼었죠. 물론 이거는 근데 구조가 선생님 이건 1차로 나눈 게 아니고 2차로 나눈 건데요. 나머지 정리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는 나눗셈을 이용한 정리죠. 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눗셈을 이용한 정리. 식을 쓸 수 있어요. 식을. fx를 어떤 gx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rx 남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등식화해야 돼요. 등식화. 이건 땡땡땡 있기 때문에 완벽한 등식이 아니에요. 좌우가 똑같은 등식화를 하려면 fx를 나눈 gx와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이 된다.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의 차수.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지? 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을. 다시 이 문제로 갑시다. 그냥 있는 대로 쓸게요. x5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자 이제 니네 고2잖아. 고2인데 이걸 이렇게 쓰고 바꾸고 하는 거 너무 번잡하고 바로바로 써야 돼요. 얘를 이거로 나누면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없네? 몫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얘기는 몫이 없다는 뜻이야? 그냥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한 겁니다.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몫이 없는 건 아니잖아. 몫을 써야 돼요. qx.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8x입니다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을 일단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식의 이름이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항상 항등식입니다. 이거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항등식을 풀이할 때 정해지지 않은 개수, 이 a, b를 뭐라 불렀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 기억 안 나? 정해지지 않은 개수.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계수. 이제 항등식 할 때 배웠잖아. 미정계수. 그래서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미정계수법. 두 가지. 뭐뭐 있었니? 직접 전개한 다음에 좌우를 비교하는,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수치. 다 까먹구나. 이거 두 개를 배웠죠. 그치? 근데 보통 이 A, B 두 개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미정계수 두 개 필요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 앞이 0 되는 값이 몇 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 x-2, x-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x에 2 한 번 집어넣고 x에 1 한 번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연립방식을 두 개를 푸는 거야. 근데 얘가 뭐가 문제죠? 이 앞쪽에 곱해져 있는 얘가 2차식은 2차식인데 이거 0 만드는 x값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봤어. 넣어봤더니 이게 2의 5제곱 32 플러스 4a 플러스 b는 없어지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8. 맞니? 됐어? 근데 우리는 A 더하기 B 갖고 하잖아. 이렇게 쓰면 A 더하기 B 값 못 구하는 거 아닌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근데 더 만들 수 있니? 더 만들 수 없어요. 이거 0 되는 값이 이거 2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수치 비교가 안 되면 그럼 개수 비교해야 되나? 개수 비교는 더 문제야. 이게 몇 차식이죠? 5차식.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돼? 3차식. 그러면 3차식을 써놓고 분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귀찮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얘는 차수가 비스무리하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전개라도 해도 돼. 이런 방식도 있어, 실제로. qx를 x 세제곱 플러스 뭐 a, b 있으니까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뭐 이렇게 놓고 전개도 돼. 전개 좌우로 비교도 된다고. 근데 이건 너무 귀찮잖아. 그리고 학교 시험은 이거보다 차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5차가 아니고 뭐 8차. 그냥 6차가 돼야 돼.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한 7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언제 전개 이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개수 비교는 대부분 다 차수가 너무 높아서 못하게 만들고 수치 대입하자니 이게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A, B에 대한 연립 반응식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도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도함수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도함수요? 미분이 필요하다고, 미분이. 이 식을 어차피 이거 항공식이잖아. 좌우가 똑같지? 왼쪽을 미분하게 되면 오른쪽을 미분한 결과가 같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왼쪽 미분해봐. 5x의 4제곱 플러스 2ax 죠? b는 없어졌죠? 상수니까. 근데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근데 이건 니네 아직 안 배웠지? 이건 미분하는 방식 아직 안 배웠죠? 잠깐 좀 이따 설명할게. 안 되면 제 전개. 얘를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건 곱이야. 근데 여기서 곱의 미분 쓰면 돼.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4 곱하기 qx. 앞미분 쓴 거다. 플러스 뒷미분. 앞에 거 놔두고 뒷거 미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미분했다고.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8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8이 붙죠. 원래 항등식을 미분했으니까 얘네도 항등식이야. 같은 식이잖아. 이번에는 x의 2를 한 번 더 대입해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5 곱하기 16. 5 곱하기 16 얼마야? 80. 여기다가 2 대입하면 플러스 4a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없어져. 여기 2 대입하면 이거 없어져. 마이너스 8이 남아. 그럼 a 값이 구해지네? 이걸로 넘어가면 4a 값이 마이너스 88, a 값은 마이너스 22.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22를 그럼 마이너스 88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b 값은 40 이렇게 구해집니다. 고1 때는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 어려웠었어요. 저 문제 실제 니네 학교 시험에 나온 적 있었어, 저런 거. 저게. 저 때는 막 조입제법도 써야 되고, 안 되면 막 차수 비교해서 막 개수 비교해야 되고, 막 개수 좀 차수 높아다 막 분배해야 되고, 막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쉽습니다, 사실, 문제가. 자, 말하다 보니까 이게 책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설명이 좀 안 돼 있는데, 잠깐 봐. fx를 n제곱한식, 뭐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해 쉬울게. 제곱한식 있죠? fx를 제곱한식을 미분하시오. 이러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잘 봐. 2가 앞으로 떨어져. 어쨌든 미분했으니까.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뒤에는 fx랑 곱해지는데, fx의 이제 제곱이 아니고 몇 차로 바뀌죠? 1차로. 지수 하나 빠지니까. 근데 여기다 뒤에 뭐 붙여야 되냐면 저 밑에 있었던 제곱 밑에는 fx를 미분한 식을 이렇게 갖다 붙여야 미분 결과가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 2x 플러스 4 얘를 제곱한 식을 미분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 2를 앞으로 떨어뜨리고 제곱 밑에는 관계식 2x 플러스 4를 쓰고 이 안에 들어있는 2x 플러스 4를 미분한 식 2를 곱하고 4, 2x 플러스 4 이 분배하면 8x 플러스 16 제가 미분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됐니?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이거 많이 쓰이는 미분인데, 이 책에서 소개를 잘 안 해놔서, 따로 소개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이거 니네 고배 미분 배우셨잖아요. 이 fx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fx 곱하기 fx죠. 얘를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럼 얘 미분하면, 앞미분 플러스 뒷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뒷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뒷 거 미분. 이렇게 되네. 안 그래?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보니까 결국은 곱셈이잖아. 앞뒤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똑같은 게 두 번 더 셈 됐으니까 이거 곱해지고 순서대로 fx 쓰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니?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 fx의 세제곱 걔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x의 세제곱 이렇게 좀 헷갈릴까? 걔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똑같아. 똑같아. 3 떨어져. fx 어떻게 되죠? 제곱이 돼요. 지수 하나 빠지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요 밑에 있는 fx를 다시 미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전체 fx를 미분하게 되면, 원래 알고 있는 우리가 미분 쓰고, 여기를 속미분이라고 해요. 속미분. 가로 안에 들었었던 속의 거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걸 알면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런 거 미분할 때도 x-2의 제곱 미분할 때 분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2 앞으로 떨어뜨리고 지수 1 되고 안에 거 미분해서 끄집어내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질문요? 26번과 27번은 같은 유형이다. 26번 했으니까 27번 한번 해봐. 같은 유형이니까. 여기 질문 없어요? 이쪽 페이지 질문 없나요? 없을 리가, 여기가? 이쪽이 더 문제가 더 어렵지 않나? 빨리 질문해. 사 번 이거? x값 1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일단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 뭐였죠? 일단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면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걸 다 식으로 언제 풀어요? 이거? 언제 다 식으로 풀어 이거를? 안 그래? 좀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냥 그래프 그려봐 그래. 그래프. 봐봐. 기준이 뭐야 이거? 이게 기준이겠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로 써지죠? x-1의 제곱으로 써질 거 아니야.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바깥에 마이너스 끌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1의 제곱을 써지겠지. 그럼 봐봐. 어렵지 않아 이게. 얘네 꼭점 어디 있죠? 1,0. 1,0에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어디만 그린다고? 1보다 큰 쪽만 그린다고. 얘는 꼭지점 1,0인데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위로 이렇게 볼록할 거 아니야. 거기서 1보다 왼쪽만 그린다고. 맞니?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나 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근데 식으로 풀면 어려운 거야.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그래프 그렸잖아. 첫 번째 x값 1에서 그래프 연속해? 연속해.
연속해. 뾰족점이야 이게? 네 눈에 이게 뾰족해 보이니? 뾰족하지 않잖아. 미분 가능한 거야. 기억 맞는 답이에요. 야, 니은은 많이 하지 않았냐? 저건 이제 좀 지겨운데 약간? 이제 무슨 함수죠? 분수함수. 점근선이 어디 있어요? x는 1의 점근선이잖아. 이 그래프 모양은 분자값이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물어보자. 얘 x값 1에서 연속해? 그림 봐봐. x값 1에서 연속해? 아니잖아. 연속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지. 뭐 설명할 필요 없네요. 그 다음은 디귿은 어떻게 하지? 디귿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기준이 얘가 기준이 아니고 얘가 기준이라니까? 절대값이. 그럼 이것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가 1보다 크면 여기에다 이게 덧셈 되니까 2x-2가 되겠죠? 이게 1보다 작으면 이게 바깥에 뭘 끌고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끌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가 분배되면 똑같은 게 똑같은 걸 뺀다 뜻이니까 그건 0이 되겠지 이렇게. 만약에 그림 그리자.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x값 1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래프 다르다는 얘기잖아. 오른쪽은 이거 그려야 돼. 왼쪽은 이거 그리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x값 1을 기준으로. 1이 여기 있잖아. 1의 왼쪽은 0. 함수값이 0이야 계속 0. 1의 오른쪽은 여기 x에 1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죠? 0 나오지. 1,0이란 점,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기울기 2짜리 직선이면. 대충 그린 거죠? 네. 그럼 물어봅시다. 이제 다 했으니까. 자, 이 점에서 연속합니까? 연속은 하네요. 이 연속은 해. 미분 가능해? 미분 가능하지는 않잖아. 이게 뾰족하잖아, 지금. 어차피 이거 뾰족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1의 왼쪽에 사는 상수함수라 이 상수함수는 접선이 이 직선과 똑같이 그려지죠? 이게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0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1의 오른쪽에서는 직선인 경우는 접선이 직선 따라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미분계수가 양이야. 좌미분계수는 0이고 우미분계수는 기울기가 양이잖아. 미분계수 틀리잖아.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요. 뾰족한 점이라. 딱 봐도 뾰족하잖아. 그리고 아니겠다. 정답은 기억이다. 그럼 그림을 안 그리고 저걸 식으로 풀면 풀 수는 있지. 지겹지 근데. 귀찮고 지겹지. 그러니까 자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 저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사실. 도함수 활용. 근데 도함수가 지나치고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로 넘어왔는데 그 활용 첫 번째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 왜 배우냐면 이게 미분계수를 일반화시킨 게 도함수잖아요. 미분계수는 어떤 특정 점에서의 곡선과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라면 이거를 일반화시킨 도함수는 어떤 특정 점이 아닌, 어떤 특정 위치가 아닌 모든 점에서 각각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그걸 정리한 게 도함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함수는 접선과 관련된 거야. 정의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구했다면 그럼 이왕 그 접선의 기울기까지 구했다면 그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자 라는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페이지마다 나눠서 설명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요약해 설명드리면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배워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첫 번째는 접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잊지 마세요. 접점이라는 거를.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y는 fx야. 근데 이거 어떤 특정 점에서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접선에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고 있냐면 접점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몇 컴마 몇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케이스 하나 먼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 접점을 몰라요.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 어떤 특정, 그러니까 접점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림상 보면 뭐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접선이 있는데 이 접점의 좌표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환희 알겠니? 좀 장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세 번째가 제일 까다로운 내용인데 접점도 몰라요. 근데 기울기도 몰라. 이 접선의 기울기도 몰라요. 근데 뭐를 아냐면 곡선 바깥에 한 점. 이 케이스예요.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좀 할까요? 네, 여기. 이 점을 지나며 이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얘는 안타깝게도 접점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얘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1번은 엄청 쉽고 2번도 할 만합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이 조금 귀찮거나 조금 그나마 1, 2번보다는 까다롭다 말할 수 있는데 자, 얘를 하려면 이게 사전 지식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 실례 안 된다면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미분과 관계없이 예전에 고1 때 여러분 이제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그 직선이 한 점 x1, y1을 지날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됐던 거 기억나요?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삼각함수 할 때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 y에서 지나는 y좌표, 이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빼주고 기울기 m, 가로 x에서 지나는 점의 x좌표를 빼준다. 이 식 기억합니까? 이걸 기억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나요? 문제 바로 1번 유형, 1번부터 한다. 접선의 방식 크게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접점 알 때. 나머지 2번, 3번은 접점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2번은 그나마 접점 모르지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다 모르는 거예요.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그냥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됐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이고 1번, 2번, 3번 이 접선의 방식 문제 풀 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야. 접점을 만약에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점을 몰라. 그러면 미지수로 그 접점의 좌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접점을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t, ft 뭐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접점을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봅시다. 자, 이거. 문제를 위에 있는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함수는 이차함수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차함수인데 이차함수 위에 1,3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뭐 대입해보면 알겠죠? x에 1 대입하면 y가 3 나오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맞아요. 약간 느낌이 이런 거죠. 아리를 볼록한 포물선에
여기 1,3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걸 구하라는 거야? 아까 했었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직선이 지나는 점을 알잖아. 그럼 이거 쓰면 된다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잠깐 놔두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면 되죠. 맞아요? 남은 거는 이 앞에 뭐 쓰면 돼? 이 자리가 뭐지? 저 직선의 기울기 자리잖아. 기울기 안 나와 있는데?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고요? 미분계수랑 같다고.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값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 미분계수가 기울기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뭐 쓰면 돼요? f'1을 쓰시면 됩니다. x값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럼 답은 끝났어요. f'1을 모르는데요? 에이, 저기 fx가 나와 있잖아. fx는 2x제곱 플러스 1.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미분 4x 거기다 1만 대입하면 되네. 그래서 y 빼기 3은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면 4 x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답은 y는 4x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된다. 이해 안 되시는 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이 다음 문제로. 뭐 계속 2차 함수만 나오는데 뭐 2차 함수만 나오진 않지만 얘도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이 포물선에 어딘가에 지금처럼 2,2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그린 거니까. 근데 이 2,2를 지나는 접선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결론 이게 접점이라는 얘기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접점이에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라고요? y에서 이 접점을 지나가니까 접점의 y좌표를 빼요. 기울기 자리 놔두고 x에서 지나 x좌표를 빼요. 이 자리 뭐 쓴다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 f'2를 쓰면 돼. 그럼 f' 저거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합시다. 2x-3 거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죠? 2에서, 이게 2가 중요한 거니까 2에서의 x값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x값 2에서의 미분계수 f'2는 2는 4 빼기 3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y-2는 1 가로 x-2 따라서 정답은 y는 x가 정답이다. 물론 여러분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죠. 그리는 방식을. 좀 이따가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 뒤에 보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나올 겁니다. 3차 함수 그리는 방법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어요. 안 배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예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 3차 함수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그 그래프 위에 뭐 이런 점이 있대요.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는 거지, 이 그림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못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은 이래. 현민아, 잠깐 봐봐. 느낌은 이 3참수 그래프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이런 접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뭐 말이 어렵지. 그냥 이 직선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직선식을 구하려 하다 보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다. 앞전에 배웠으니까. 근데 지나는 한 점은 저기 있잖아요. 접점. 접점을 지나가니까.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요. y에서 지나는 점에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점에 x좌표 빼주고 남은 거는 이 직선이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기울기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미분계수를 본다면 이 한 점, 마이너스 1을 통과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의 미분계수를 구하란 말과 같다고 앞쪽에서 계속 배워왔던 겁니다.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걸 수학적 기호로 쓰면 이거잖아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럼 f는 누구냐면 얘를 f로 보는 거고 걔를 미분한 식이 필요한 거죠. 이 식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8이 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8 플러스 8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남죠? 여기다 마이너스 7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답을 쓰라면 답은 y는 마이너스 7x 이게 플러스 1이죠? 분배하면 마이너스 7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답이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현민이 알겠니? 이제는 이제 두 번째 개념인데 기울기를 알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건 아까 말한 두 번째 유형이죠. 두 번째 유형은 여기서 접점을 몰라요. 근데 기울기를 알아. 책에 아마 문제 보면 기울기 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누구랑 같으냐면 이 접점에 x좌표가 있을 텐데 아까 말했지만 이 문제는 접점 좌표가 없는 상태로 나올 거라고. 기울기는 나오지만 접점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안 나오면 그냥 적당히 x좌표를 t라고 잡고 t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문자도 괜찮은데 그냥 선생님 보통 t라고 두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접점 y좌표는 그 함수식에 t를 집어넣는 식이겠죠. 근데 기울기와 미분계수 서로 같으니까 f't를 구하면 이 값이 m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뭐를 찾아내냐면 t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접점 좌표도 알게 돼요. 기울기는 나와 있고 접점 구해지면 아까 좀 공식에 맞춰서 또 풀면 된다는 뜻이야. 자, 한번 해보자. 얘도 예를 들어서 위에 보면 기울기 이 자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포물선의 일부분인데 자꾸 이제 이차함수만, 그러니까 네가 배운 게 이차함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든 거지 꼭 이차함수만 나오진 않아요. 아래에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에 기울기 2짜리,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기울기 2짜리, 이 정도 된다 칩시다. 기울기 2짜리 접선을 갖다,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야. 이 포물선에. 접선은 포물선과 한 점에서 딱 접하게 그려야 되지. 근데 이건 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만나는 거지 접하는 건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됐을 때 접하냐면 그림상 아마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대략 접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정도 됐을 때가. 그럼 여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는 2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내가 쓴 게 아니고 위에 써 있어요. 기울기가 2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나니까 내가 할 거는 y에서 지나는 y좌표, 저 접선이 지나는 y좌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기울기 2 써뒀잖아. 기울기 나오니까. 거기다가 x에서 지나는 x좌표. 요 형태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고 해. 근데 이 x좌표, y좌표,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접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접점. 접점이 근데 안 나와 있네? 모르니까 그냥 잡고 가는 거예요. t, 그럼 y좌표는요? x에다 t 집어넣으면 2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되겠죠. 됐니? 됐어요? 근데 이거 여기다 쓰기는 아직은 좀 귀찮고 미리 t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미리 대입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t값을 구할 거냐면 기울기가 1m. 근데 접선의 기울기랑 뭐는 같다고 그랬죠? 미분, 계수는 같다고 그랬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2인 상태고 미분 계수는 t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f't가 될 거란 얘기예요. t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x 미분하게 되면 4x 플러스 10. 거기다 뭐만 대입한 거죠? t만 대입한 겁니다. 4t 플러스 10. 그게 2. 넘어가면 4t 값이 마이너스 8. t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t를 알았잖아. 우리는 이제 요 자리만 채워넣으면 답이 끝난 거야. t값을 알았으니까 결론은 이 직선이 지나는 접점이 결국은 여기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t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y는 2x 플러스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플러스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약간 감이 머니까 이것도 3차함수죠. 3차함수는 그래프 모양상 이게 아마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 예상이 돼요. 그럼 기울기 2짜리 아까 한 것처럼 기울기 2짜리 직선을 이렇게 미리 한번 그려놓고 이건 이제 움직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접선이가 이 그래프 한 점에 딱 만나도록 하다 보면 여기서 접선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근데 지나다 보니까 왠지 여기서 하나 더 나올 것 같죠? 이렇게도. 접선이 나올 듯해 보여요. 아이고? 뭐 한 거죠? 아이고? 이렇게 돼서 접선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죠? 이런 위치에서. 네,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접점이 하나 만들어지고 왠지 느낌상 몰라도 돼. 그래프를 그릴 줄 몰랐는데 접선이 두 개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마 좀 이따 답 풀어보면 답이 두 개 나올 거라 여러분이 왜 답이 두 개지라고 오해할까봐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라는 걸 그냥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자, 이제 합니다.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잖아. 근데 접선의 방정식, 어쨌든 직선식을 구하는데 직선식을 구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항상 이렇지는 않지만 보통 요거 두 개 구해주면 우리가 직선식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 보면 기울기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땡큐인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2 가로 x 빼기 x좌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좌표 y좌표 뭐예요? 그러면 저 직선이 지나는 점을 찾으면 돼요. 저 직선이 지나는 한 점. 근데 직선이 지나는 한 점 중에 이상하게 쓸데없는 거 잡지 말고 나와있지도 않지만 이런 거 잡아. 접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접점을 어쨌든 이 직선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접점을 몰라. 모르는 게 문제니까 일단 t라는 미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y좌표는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분의 5가 되고 이 직선의 결론은 접선이 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다는 뜻은 미분계수랑 같은 거예요. 근데 미분계수를 쓰려면 기호가 f'인데 여기는 뭐냐면 x좌표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그 점에 x좌표가 필요해요. t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f't. 그럼 여기서 이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럼 미분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 식을 미분하게 되면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네요. 3 떨어지고 앞에 곱해지면 계수 1이 되고 지수 1 빼기 되니까 제곱이 되고. 됐니? 현민아? 네. 남은 거는 이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이 방정식. 미분한 식에다 t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f't는 t제곱 플러스 1이고 그게 기울기는 2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넘어가게 되면 t제곱이 1이 되니까 t값이 두 개 나오죠? t값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왜 t가 두 개입니까? 접점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1이 여기를 아마 위치상 여기를 뜻하겠죠? 그래서 1 대입해요.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5. 3분의 6, 2. 약분하면 2가 되죠? 2 더하기 1이니까 3. 여기는 이 접점 좌표가 위치상 왼쪽에 있는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계산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3분의 5.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됐으니까 이제 지금 점이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짜리이며 요거부터 먼저 찾는 겁니다. 기울기 2이며 1,3을 지나는 직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과 3을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y 결과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고, 만약에 이쪽 점이 아닌 이쪽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려면 이제 한 점이 이 점이 아닌 이제 저 점을 집어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3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갈 테고,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y는 2x, 얼마요? 플러스 2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얼마예요? 3분의 5? 이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기울기가 똑같이 이면서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것, 하나는 저쪽에 있는 것. 답이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좀 할만해요. 조금 여러분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떠올려야 돼요. 미분계수 정의는 그 특정 점을 지날 때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지금 접선식 구하려고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랑 기울기가 연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점을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이왕이면 그 한 점은 접점 좌표로. 나와 있으면 접점 좌표를 써먹으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지금처럼 미지수를 잡고 간다는 게 중요해. 일단 모르지만 미지수 잡고 연관성을 통해서 t값을 통해 접점 좌표를 구해서 직선식을 완성한다는 거고, 마지막 유형이 이거예요. 곡선 바깥에 있는 한 점. 이거는 오히려 쓰는 게 개념 설명은 더 복잡하고 그냥 직접 문제를 가봅시다. 아까 처음에 그 접점 좌표 나올 때랑 느낌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는 이거였어. 여기 있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책 자체에 그렇게 써 있어. 다음 그래프 위에는 이미 한 점 1,1에서의 접선의 반응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접점이 됐었는데 문제 보면 이거는 접점이란 말이 없어요. 1,1을 대입해봐. 식이 참이 돼요? 안 돼요? 참이 안 되잖아. 결론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아니란 뜻이야. 그래프 바깥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 곡선 바깥에 있는 이 점 1,1에서 이쪽 포물선 쪽으로 이제 접선을 긋는 겁니다. 그럼 접선을 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나오겠죠? 느낌상 이렇게 느낌상 뭐 이런 느낌으로 접선이 나오겠죠. 이 점을 표시를 할까요? 네, 이 점 1,1. 이 점에서 접선을 긋은 거예요. 근데 긋다 보니까 얘도 왠지 느낌이 이쪽으로 하나 더 생길 것 같죠? 접선이 이렇게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것도 아마 답 구해보면 답이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또 답 두 개 나왔다고 해서 당하지 말고 그림상 아마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랬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현민아 지금 손톱 손질할 때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네가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안 하기로 했으면 너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서로? 자 보세요. 자, 이 접선식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는 나와 있으면 좋고 안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뭐라고요? 접점 좌표를 일단은 무조건 미지수로 잡고 가야 돼요. 이거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모든 문제가 접점 방식이 t, 그때 y 좌표는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그럼 여기다 써야 될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t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지나는 한 점은요? 선생님 지나는 한 점은 이거 쓰면 되겠네요. 1,1.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나는 한 점은 저 접점을 쓰셔야 됩니다. t제곱 플러스 t. 아니 쉬운 숫자가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복잡한 문자를 집어넣나요? 나중에 이 숫자는 이 팁값 구할 때 써먹기 위해서 나중에 약간 킵해 두는 겁니다. 보관해 주셔야 돼요. 복잡해 보여도 얘네 둘을 가지고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울기니까 저거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한 식이 나오겠죠? 미분해 봅시다. 얘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거기다 t를 대입한 거니까 2t 플러스 1이 네, 기울기예요. 얘 둘을 가지고 좀 복잡한 문자를 하더라도 일단 써보자고.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자, 이 자리에 이제 하나씩 대입해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이걸 대입해요. t제곱 플러스 t. 기울기 2t 플러스 1 빼기 x좌표 t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내가 구하는 이게 답이야 사실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t값만 구하고 t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t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이거 우리 안 써먹었잖아.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조심할 게 x와 y에 각각 이 숫자들을 대입하는 거지 t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다 보면 이 t에다 자꾸 숫자 대입하는 분들이 계신데 x하고 y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y가 1로 바뀌고 음수를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 x가 1로 바뀌고 1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t 플러스 t가 남고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돼도 우변항을 다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얘랑 동량 처리하면 t 제곱이 남고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t가 되고 플러스 1은 지워지면서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2 0 따라서 t 값이 두 개 나와요. 0 또는 2. 선생님 t가 0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돼요? 접점의 x 앞에 접점의 x 앞에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t가 0 나왔다 해서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t가 0이 되면 접점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접점 좌표가 여기다 쓰면 t에다 0 대입하게 되면 0,0이 하나의 접점 좌표고 또 2를 대입하게 되면 2,6이 또 다른 접점이 됩니다. 그럼 아마 위치상 이쪽이 2,6일 테고 이제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0,0이겠죠. 그러니까 아마 두 군 이렇게 뻗다 보면 두 군데에서 나올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림 그릴 게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니까 t 값이 두 개네? 그럼 t 값 두 개를 고스란히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 대입한 여기 위치가 각각 뭐였죠? 요게 이것도였죠? 0,0과 2,6 그래서 y 빼기 0 x 빼기 0 y 빼기 6 x 빼기 2 이렇게 할 테고 이 앞에는 이제 미분계수 여기 2t 플러스 1이 기울기였죠? 여기다 이제 t에다 0 대입한 값 1 t에다 2 대입한 값 5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 얘는 y는 5x 마이너스 4 밤에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답이 두 개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빠르게. 이거 하나 해봅시다. 근데 이게 몇 참수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곡선이 있고 그 곡선 바깥에 이거 위로 블록할 텐데 뭐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곡선 바깥에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에서 접선을 긋다 보니까 이쪽을 하나 그려주고 뭐 이쪽을 하나 그려주고 두 개씩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답이 두 개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야. 항상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일단 잘 모르겠지만 접점을 잡고 하자. 이건 무조건 하라고 했으니까. 나와 있으면 땡큐, 없으면 미지수로 t,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접점. 그러니까 식은 아마 이렇게 써지겠구나.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시고 이 자리에 얘를 대입한다. y좌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를 접점의 y좌표로 대입한다. 이 자리에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한다. 이렇게 한다. 남는 거는 이거 빠졌네요. 남는 거는 기울기를 채워 넣는다.
여기 기울기 자리에 기울기를 채워 넣는다. 근데 기울기는 미분계수랑 같다. F'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다. 이게 아니고 이 점에서,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니까 F'T를 구한다. 미분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러다 t를 대입한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한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이제 써먹자.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므로 얘를 여기다가 x, y 자리에 각각 대입한다. 그럼 y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이거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하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분배하게 되면 빨리 분배해 볼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막 뒤집다 보면 헷갈리실 테니까. 분배하면 마이너스 6t. 분배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12. 분배하면 플러스 4t. 자, 정리해 보자. 이게 넘어가죠? 3t 제곱. 얘랑 계산했고 여기 마이너스 2t 넘어가면 플러스 2t 플러스 6t. 여기 상수항 1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다 3으로 나눠주죠? t제곱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 됐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 숫자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올까?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이쪽으로 옮겼을 때 마이너스를 빠뜨린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막 급하게 쓰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 분배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분배 다시 분배하면 6t 분배하면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4t. 이게 1로 넘어갑시다. 얘가 1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계산돼서 t제곱이 남고 얘네들이 계산한 게 10t예요. 넘어간 게 플러스 6t가 남고요. 상수항 넘어가면 플러스 15는 밤이다 보니까 선생님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게 x좌표가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y는 마이너스 3을 잘 대입하고 또 x에다가 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놨네요.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죠? 그거 좀 줄여보겠다고 그냥 대충 계산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지네요. 두 번씩이나 죄송합니다. 자, 빨리 분배하면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t. 그러니까 얘랑 이제 지워질 테고 이게 1로 넘어가면 t제곱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4t가 남고 이쪽 상수항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t-5 t 플러스 1은 0이 돼서 따라서 t 값이 마이너스 1과 5가 됩니다. 그럼 답이 이제 2개 나왔다니 접점이 이제 t 값이 2개라는 얘기는 결론은 접점이 2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위치상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점에서 이제 접점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네, 접선의 방식 아까 여기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기 이 식이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여기다가 t 값 대신에 마이너스 1과 5를 각각 대입해서 일단 접점 좌표를,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을 찾으시면 돼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 본다면 식은 답이 이제 2개 나올 텐데 하나, t 값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y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혹시 계산 전부터 빨리 얘기해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3 마이너스 3 t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x 플러스 t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될 테고 t에다 5를 대입하게 되면 y 마이너스 25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45 네. 플러스 45는 5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가로 x 마이너스 5.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16x
플러스 80 마이너스 45니까 플러스 35. 답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답이 두 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아셨어요? 네. 요 한 문제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현민이는 가야 되고. 또 현민이 항상 말했지만 넌 항상 뒤에 30분이 지금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약간 다만 이번 방학 때 시간표 조정하게 되면 너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끝날 거야. 10시에 끝날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한 얘기 없으면 방학 때는